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기습 지명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완규 처장은 계엄 수사 피의자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으며 계엄 당시 안과 회동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인부터 장모까지 변호를 맡은 바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 당장 재탄핵 대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며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 차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권한 자제를 강조했던 입장을 뒤집으며 논란을 키웠고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당 대표직 사퇴와 모레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을 거론하며 윤 어게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법사폰을 열자 각종 인사청탁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고비 때마다 장모와 긴 통화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는 경제활동 없이 억대 현금을 은신처에 보유하고 있어 의심을 사고 있으며 과거 정치 브로커로 불리던 그의 행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된 소문으로 증시가 출렁이며 수천조 원의 자산 가치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 기회를 얻기 위해 전화로 읍소하는 등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 관세 정책으로 K푸드 산업도 초비상 상태에 처했으며 지도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늘이 사건의 범인은 범행을 암시하는 글들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언론과 멀어진 정치권 인사들이 보수 유튜브에 가까워지는 경향도 보였고 아내를 악마화하는 비난 속에서도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돌비 뉴스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천공의 발언에 관련된 논란을 다루며 정치권의 혼란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부실 진화복을 입고 진화에 나섰던 모습과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에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가 뽑은 헤드라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돌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며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된 사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로 경찰 소환된 이완규 처장은 내란 음모와 관련된 안가 회동에 참석한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의혹을 키웠습니다. 황교안도 하지 못했던 위헌적 행위로 헌법 모독이라는 비판이 나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가운데 한덕수 차출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발언을 뒤집는 상황에 대해 낯뜨거운 뒤집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외면하는 모습으로 선택적 임명 논란을 키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이재명 심판론을 꺼내들고 있으며 민주당은 내란 세력 응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조기 대선 날짜가 정해진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거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란 세력의 응징을 이야기하며 출마 선언 방식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수진영 1위 지지율의 김문수가 출마를 선언했고 안철수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나흘 더 버티고 퇴거하는 것에 대해 대선 개입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긴 헌법 조항은 24개에 달하며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남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류심사에서 3등이었던 후보가 면접에서 1등으로 올라선 심우정 총장의 딸의 부정취업은 내부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났으며 양심선언으로 밝혀진 거짓말과 류희림의 재출석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방송심의에서 입틀막 논란이 있었던 만큼 대선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일단 땅꺼짐 현상으로 위험 지역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진화했으나 대피소 생활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관세 유예 오보가 시장을 뒤흔들었으며 오히려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은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복 관세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미국은 무역 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며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I 필수 장비를 들여왔지만 절반은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이 지명되며 마흔여구 임명되자 민주당은 위헌적 권한 남용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용단을 내린 것이라 평가했으며 이완규 안가회동 피의자 논란 속 헌재 지형 변화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56일간의 대선 레이스가 개막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는 가운데 김문수 장관은 장관직을 사퇴하고 안철수는 4번째 대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김경수와 김동연의 비공개 회동이 이루어졌고 이재명은 내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최혜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며 윤석열 대통령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상호관세가 내일 발효되며 미중 간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 축소를 위한 관세 협의를 위해 다시 미국행에 나서게 됩니다.
구독 서비스를 빙자한 급전 대출 사기와 가전 구독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새 상품인 양 판매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명재환은 범행 직전 한 놈만 걸려라라는 검색을 한디 살인을 저질렀고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으며 면허와 헬멧 없이 전동 카트를 운전하는 위험한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티 실험 결과 순식간에 화재가 번지는 위험이 확인됐고 못 쓰는 물건을 착불로 보내는 골칫거리 구호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장 전망을 웃돈 1분기 실적에도 트럼프 관세 변수가 등장했으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 증자 규모 하락과 경영권 승계 논란 속에서 후퇴했습니다. 의협은 갈등 매듭에 전념하라는 지적에도 총궐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부추기고 수익을 얻는 극우 유튜버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70대를 돌보는 60대들의 고령화로 돌봄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입니다. 북한군 10여 명이 MDL을 침범해 경고 사격 후 북상했습니다.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습니다. KBS가 뽑은 헤드라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하며 정치권이 격렬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헌적 행태로 규정하며 임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의힘은 용단을 내린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조계는 이를 월권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56일 앞으로 다가오며 각 정당은 후보 선출과 경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내일 대표직을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정되었습니다. 각 당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관세 대응과 추경 통과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50%의 관세를 추가할 예정이며 중국은 이에 강력히 맞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유럽은 상호 무관세를 제안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통상본부장은 협상을 위해 5번째 미국을 향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하며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여의도 벚꽃은 절정을 맞아 일상 회복을 기대하게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트럼프와 첫 통화를 진행했으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의 경고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강남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주요 범죄 판결이 이어졌고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후 거래가 급감하며 집값 변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과 신생아 학대 사건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산불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났음에도 불법 소각 문제가 여전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뉴스 헤드라인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